미국의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모든 문서의 초안은 끔찍하다. 글을 쓰는 데에는 죽치고 앉아서 쓰는 수밖에 없다. 나는 무기여 자릿거라를 마지막 페이지까지 총 39번 새로 썼다. 라고 말할 정도로 퇴고에 심혈을 기울이는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고는 단순 검토 과정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히 다릅니다. 퇴고는 단순한 교정 교열의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원고 집필보다 더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과정을 거치면 원고는 빛을 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책을 서점에서 만나는 기적, 책과 강연입니다. 오늘은 원고를 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문장의 길이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독자가 지루함을 쉽게 느끼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원고입니다. 사실 문장이 좀 길기도 하고 중언 부언이 많아서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원고를 퇴고할 때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줄일 수 없는지에 대해 간략한 전개도를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이 글은 총 6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문장을 나눌 땐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때까지 줄인 다음 살을 붙이면 좋습니다. 먼저 첫 문장에 예절 교육을 갖다와 뒤에 2주 동안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합쳤습니다. 이후 다이어트와 같은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란 단어를 문장의 뒷부분으로 배치하고 의지력이라고 중복된 부분을 하나로 줄여줬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이 줄였습니다.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후자가 더 읽기 편안한 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의 반복입니다. 더 정확히 나는 이라는 주어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주어인 I가 생략되면 문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주어를 생략하니 문장이 훨씬 읽기 수월해졌습니다. 다음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음 시는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 시 어디에도 슬프다 혹은 모정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이 시를 한번 읽었다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식들을 지키려는 절절한 모성애를 뼛속까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가 엄마의 모정은 절절하다에 그쳤다면 이토록 빼어난 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은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고를 집필했을 때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음 사진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인파라는 문장은 읽는 이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주관대로 상상할 뿐입니다. 이때 위 문장처럼 장소와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독자들은 쉽게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우, 엄청, 많이, 아름다운, 소박한, 담담한 등의 표현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자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글 세상에 들어오려는 이들에게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글 세상에 들어오려는 이들의 머릿속에 상황을 세세하게 그려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위 문장은 미국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서 탐 뷰캐넌의 인상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위 사진은 실제로 출연한 조엘 에저튼의 영화상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가 어떤 모습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능하지 않나요? 만약 글을 그는 거만하다 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을 했다면 독자들은 제각기 기준으로 거만을 이해할 것입니다. 책을 집필하면서 저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저자가 의도한 바를 최대한 자세하게 독자들의 머릿속에 그려주는 것입니다.
저자가 굳이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글을 보고 다수의 독자들의 머릿속에 비슷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고의 퇴고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고의 퇴고법 2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책을 서점에서 만나는 기적, 책과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